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의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그 식재료 가운데 마늘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분명히 이 마늘이 있을 겁니다. 네. 뭐 깐 마늘, 또 그리고 찐 마늘, 그리고 빻은 마늘 형태도 아마 다양할 텐데요.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녹색으로 변한 마늘을 발견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마늘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은요, 마늘이 갖고 있는 효소가 엽록소를 모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갈거나 빻은 마늘이 더 녹변이 잘 된다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 녹색으로 변한 녹색 마늘을 발견하셨다면 이것을 버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을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오늘도 충북 오늘은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시사 매거진 오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주에요, LNG 발전소 건립 문제로 좀 뜨겁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장 증설을, LNG 발전소 공장 증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새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전력 수요가 조금 더 안전해지고 또 확보가 잘 되고 이런 필요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인 청주에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우려를 넘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LNG 발전소가 청주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그 속사정을 시사 매거진 오늘에서 취재했습니다. 폐기물 중간 소각량 18%로 전국 1위,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상위권, 청주시의 외형적인 대기 환경 지표입니다. 마스크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최악의 대기질로 시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맑은 고울이라는 청주가 무색한 요즘 LNG 발전소 건립 문제까지 불거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조 6,800억 원을 들여 이천과 청주에 각각 한 기씩 585메가와트급의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청주의 경우 테크노폴리스 3차 확정 부지 18,000평에 8천억 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짓고요. 위에서 딱 보면 우리 청주의 직지를 상징할 수 있어서 직지를 상용화하고 굴뚝이나 모든 그 것들은 이게 발전소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이렇게 정말 친환경적인 아트적인 감각도 있고 해서 누구도 이게 발전소라고는 겉으로는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집진, 방진 하고 나머지 이제 미세먼지 장 기술까지도 다 그 DAT 기법이라는 걸 다 통해서 가능한 모든 전 세계적인 관리력을 다 총동원할 거예요. 전격적으로 진행된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청주시에 대규모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질이 아주 안 좋은 청주 시민들 입장에서 아무리 LNG 발전소를 청정연료로 꾸민다 하더라도 화석연료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나 아니면 요즘 같은 더울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 기후변화 뭐 이런 온실가스인데 그런 이산화탄소를 아주 많이 배출하는 LNG 발전소를 청주시에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찬성할 수가 없고 많은 청주 시민들과 더불어서 저희도 사실은 같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사는 강서 이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 청주 100년 먹거리 조성을 명분으로 1차, 2차, 3차 확장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이 몇 차례 변경되면서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토지 수용, 보상 문제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 뒤숭숭해지면서 반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기피 시설에 이제는 LNG 발전소를 비롯해 변전소, 송전탑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하소연입니다. 문안 매립장을 유치했고 그다음에 신대에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분유 처리장, 음식물 자원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3차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면서 지금 주민들이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LNG 발전소 또 송전탑 아니면 변전소까지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LNG 발전소 건립을 위한 용역을 이미 2017년 8월부터 진행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이제서야 마치 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6월 초에 이거를 알았어요. 저도 6월 초에. 저한테 6월 12일 날 산자부에서 등기가 하나 왔더라고. 산자부에서 6월 12일 날 산자부에서 등기가 왔는데 뭔가를 뜯어보니까 그 10명의 위원 중에 마지막 강서유동 협의회장이니까 거기다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성도 떨어지는 지들한테 이런 걸 보내준다는 것 자체도 좀 의아했고, 더 황당한 거는 지금 환경 에너지 평가서를 저한테 와서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2017년 8월부터 환경 영향 평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올해가 2019년 6월입니다.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걸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몰랐다는 걸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테크노폴리스 아시다시피 3차 부지에 세트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감추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오픈시킨 거예요. 청주 지회시티 아파트 주민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한 상권과 5-6천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만큼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NG 발전소가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LNG 발전이 석탄이나 벙커 CU 같은 연료보다는 좀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도 화석 연료인 만큼 아무리 첨단 기법을 동원한다 해도 질소 산화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LNG는 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청정 연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역시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이걸 다량으로 연소해서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연소 생성물이 결코 이 대기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 대규모로 이걸 LNG를 연료로 해서 발전소를 가동한다고 한다면은 그 연소 생성물의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LNG를 연료로 쓰는 그 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 발전소 규모라면 청주시에 이런 LNG를 연료로 쓰는 택시가 약 50만 대 정도가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청주시의 대기질이 어떻겠는가?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LNG 발전의 경우 발전 단가가 높은 만큼 시동을 껐다 켜는 시점에 불완전 연소 과정이 발생하고 미연타나 수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물질 배출이 동반된다고 지적합니다. 더 큰 문제는 LNG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나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꼽히는 미연타나 수소는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과 기술면으로 보았을 때 기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장처럼 24시간 가동을 한다면 완전 연소 상태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나 미연타나 수소의 배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된다는 반론입니다. 첨단 저감 시설이 오래전부터 상용화되고 검증됐던 기술인 만큼 제대로 운용만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질소 산화물이 크게 이제 요새 미세먼지 이슈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억스 버너라든지
그다음에 SCR이라든지 SNCR 같은 설비들이 오래전부터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 설비에서 적용이 돼서 탁월한 질소 산업 제거 효과를 보여왔고 검증됐고 상용화됐던 기술입니다. 이미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검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한이닉스 공장에서 그런 설비들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목표로 하는 4ppm의 어떤 배출 농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의견 수렴과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도 환경 피해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발전 수단이라며 에너지 기술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적의 기술력으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한다 해도 지역에 따라 입지에 따라 대기 환경에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LNG 발전소 건립이 지역 사회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해당 기업체는 물론 행정기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인근 대전시는 지난 5월 서구 평촌 산업단지 LNG 발전소 유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명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네, 에너지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대규모의 시설로 상용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국가의 정책이 탈원전의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다 보니 LNG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는데 명확한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청주 그리고 충북에는 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 그리고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LNG 발전소까지 들어설 경우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첨예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와도 모두 방관이 아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